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학적 권이 식물종 Y를 이 속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속명은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속명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발표된 연도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표된 것은 1930년에 발표된 세라타입니다. 그리고 이 세라타라는 종소명을 지은 사람은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학명은 이미 1930년에 발표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정명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식물학자 권의 이름은 여기에 추가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식물학자 권이 식물종 Y를 이번엔 젤코바 속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럼 역시 학명에서 속명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선취권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종소명이 가장 빨리 발표된 것이 1930년에 발표된 세라타입니다. 따라서 젤코바 세라타 그리고 발표한 사람의 이름인 킴이 차례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을 때 이 중에 젤코바 세라타 김이라는 형태의 학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조합된 이름이기 때문에 최초 명명자라는 점을 표시를 해주시고 재분류한 사람의 이름인 권을 나중에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젤코바 세라타라는 학명 위에 이미 썼죠. 근데 이것이 느티나무에 주어진 학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티나무에 이미 선취권이 있기 때문에 이 학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라타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발표된 1940년에 발표된 세라바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젤코바, 세라바, 그리고 이 종소명을 지은 사람의 이름인 리를 써주신 다음 이런 형태로 재조합을 한 사람의 이름인 권을 뒤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은 자동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기에 앞서서 먼저 학명이 부여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명이라는 것, 예를 들어 마그놀리아 바이오카라든가 마그놀리아 바이올라라는 학명은 어떤 가상의 종 개념에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실물 표본이 제출이 되었고 그 표본에 대해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표본을 정기준 표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에 김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표본을 제출했고 이 표본에 대해서 마그놀리아 바이오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90년에 리라는 사람은 이러한 형태의 표본을 제출을 했고 이 표본에 대해서 마그놀리아 바이올라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나중에 연구한 결과 이 두 종이 사실은 서로 다른 종이 아니라 하나의 종에 속하는 변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학명을 적절히 통합하고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취권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표된 마그놀리아 바이오카라는 학명이 기본적인 정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 변종이라고 했으므로 뒤에 변종 표시를 해주시고 변종명을 주어야 됩니다. 이때 서로 다른 표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변종명을 주어야 되는데 원래의 정명을 가지고 있던 정기준 표본이 속한 집단에는 원래의 종소명을 그대로 변종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자동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식 이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이올라라는 이름을 받았던 이 개체는 마찬가지 마그놀리아라는 속에 바이오카라는 종소명을 받으며 명명자인 킴까지 그대로 쓰고 변종명을 새로 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변종명은 바이올라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새로 분류한 박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 분류한 식물학자 박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올라라는 이름이 변종명으로 내려갈 때 선취권을 인정받지 못했죠. 만약 이 마그놀리아 바이올라라는 것이 새로운 속으로 분류되는 경우였다면 바이올라라는 이름도 선취권의 규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소명이었던 바이올라가 종소명이 아닌 예를 들어 변종명 혹은 품종명 등으로 분류의 단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선취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이올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분류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용 기출문항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어떤 분류학 학술지에 기재된 연구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 나와 있는 탁소는 분류학 학술지의 명칭이고요. 그 다음 줄 진하게 표시된 이것 루피클로와 아큐미나타, 이게 정명입니다. 현재 인정되는 정명. 이 정명이 등록된 시기는 2009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명명자가 렌보이지입니다. 정확히는 아큐미나타라는 이름을 지은 최초의 인물이 렌보이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괄호 표시가 있는 것을 통해서 렌보이즈가 등록할 당시에는 아큐미나타가 루피클로아 속이 아닌 다른 속에 넣은 채로 등록되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 뒤에 나오는 요 두 사람이 아큐미나타가 분류되어 있던 속을 위치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최초 명명자인 렌보이지에 괄호가 젖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도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스트랩토스테키 아큐미나타 렌보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괄호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렌보이즈가 최초에 등록했을 당시의 학명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렌보이즈는 아큐미나타를 스트랩토스테키 속으로 넣어서 분류해서 제출하고 제 학명으로 당시로서는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1984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전공서에 인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이 Q 블레틴을 찾아보니까 분류학 학술지의 명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보가 이 Q 블레틴이라는 학술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복잡한 글자들은 학술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지 않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학명 읽어보겠습니다. 유로클로와 아큐미나타, 그리고 뒤에 사람 이름들이 나오죠. 이때 괄호가 젖어 있는 것을 통해서 1984년에 발표됐던 이 학명이 속이 유로클로아 속으로 바뀌면서 최초 명명자를 표시를 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재분류한 사람이 뒤에 나오는 요 두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인이 등장하는데 뒤에 나오는 이것 역시도 어떤 학술지의 명칭입니다. 등록한 당시는 1991년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9년에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지금의 정명이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명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정명은 한 가지만 인정받습니다. 맨 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된 이것이 정명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건 맞지만 뒤에 있는 것은 정명이 돼선 안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스트랩토스테키 아큐미나타는 최초 기재 시 렌보이지에 의해 붙여진 학명이다. 이것을 요 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맞습니다. 3번 최초 기재 시 붙여진 종소명은 이 종이 다른 속으로 이전되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큐미나타라는 이름은 처음 옮겨졌을 때도 그대로 아큐미나타였고 두 번째 옮겨졌을 때도 그대로 아큐미나타였습니다. 선취권의 원칙에 따라서 함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종소명이 아니라 변종 혹은 품종과 같이 아예 분류의 단계가 바뀔 때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유로클로아 혹은
루피클로아 속으로 이전될 때 최초 명명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최초 명명자는 괄호를 써서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동기준 표본은 명명자가 한 명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사용한 단 하나의 표본이다 라고 했는데 동기준 표본이 아니고 정기준 표본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학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학자 홍이 신나무를 에이타타리쿰의 변종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속명은 A, 종소명은 타타리쿰, 그리고 변종 표시까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4번과 5번은 종소명이 타타리쿰이 아니라 쥐날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1, 2, 3번 중 한 가지겠죠. 그리고 속명도 정해졌고 종소명도 정해졌으니까 이것들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변종명에 대한 선취권을 이제부터 따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름에는 아예 변종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학명입니다. 나머지 것들 중에서 변종명을 따져보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 바로 1857년에 나와 있는 라치니아튬입니다. 따라서 A 타타리쿰 그리고 변종 표시인 VAR을 쓰고 마지막으로 라치니아튬 명명자인 레겔까지 쓰시면 됩니다. 즉 1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름은 이미 1857년에 완전한 형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뒤에다가 분류학자 홍의 이름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명을 정하는 규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고 옥수수에 대한 학명들, 그리고 아몬드에 대한 학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옥수수의 정명을 쓰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취권을 먼저 따지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 바로 첫 번째에 있는 학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몬드의 학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몬드가 푸르너스 속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속명은 푸르너스로 고정을 시켜야겠죠. 이제 속명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종소명에 대해서 선취권을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1753년의 커뮤니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뮤니스를 써봅니다. 명명한 사람의 이름은 린네죠. 그런데 린네는 푸르너스 속으로 발표했던 게 아닙니다. 최초 명명자라는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재분류한 사람의 이름이 뒤에 등장을 해야겠죠. 이런 형태의 학명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 푸르너스 커뮤니스, 린네라는 표시를 해주고 뒤에 아크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이름은 이미 다른 종에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취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스는 이제 제외를 하고 다시 선취권을 따지셔야 됩니다. 푸르너스라는 속은 그대로 받아갑니다. 그 다음 남은 이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표된 것은 1768년의 덜시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지은 사람은 밀이죠. 밀은 발표할 당시에 푸르너스 속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재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 명명자라는 뜻으로 괄호를 쳐줍니다. 그리고 재분류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겠죠. 이러한 형태의 학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따라서 푸르너스, 덜시스, 밀, 마지막으로 웹까지 써주시면은 이 아몬드의 정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